해결하는데요. 먼저 구하라는 것을 x로 잡아요. 문장제 문제로 블라블라 나와 있으면 그 구하려고 하는 값을 미지수 x라고 잡습니다. x로 잡고 문제의 뜻에 맞게 방정식을 세워요. 식을 세운다. 그리고서 우리가 좌변으로 우변으로 이항하면서 x의 값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구하려고 하는 거, 뭐 시간이냐 아니면 거리냐 이래서 구하려고 하는 거를 x로 잡아주시고 그 문제의 뜻에 맞게 등식을 세우는 거죠. 1차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해서 x 값을 알아내는 거죠. x는 얼마구나. 근데 그 x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만약에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음수가 나왔으면 안 되고, 그렇죠? 뭐 사람 명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분수가 나왔어. 그러면 또 그것도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제의 뜻의 맞나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맞는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장제 문제를 풀어 이만큼 차이 나거든요. 연속하는 두 짝수는 예를 들어서 2, 4 아니면은 4, 6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2씩 차이 나요. 연속하는 수가 아니라 연속하는 짝수니까. 그래서 그 두 수를 합했더니 26이 됐대요. 그럼 두 짝수 중에서 작은 수 물어봤어요. 그럼 작은 수를 뭐라고 잡을까요? X로 잡아주시는 거죠. 걔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근데 사실은 상상하면 알 수 있죠. 뭐랑 더하면 26 되죠? 짝수 중에서 연속하는 두 개 12하고 14 답은 알고 있죠? 답은 이미 12예요. 하지만 그래도 풀이 과정을 써보도록 할게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작은 수입니다. 작은 수를 X로 잡았어요. 그러면 두 수 중에서 큰 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아. X보다 이 큰 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식을 세우는 거야. 작은 수하고 큰 수하고 뭐 했더니? 더했더니 뭐랑 똑같다? 26. 여기서 X 값을 알아내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X는 얼마예요? 2X는 2를 빼보세요. 24. 그래서 우리 작은 수인 X는 12다.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넣어주는 거야. 너 10이라는데? 그러면은 작은 수도 큰 수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너 작은 수는 10이고 큰 수는 14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작은 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걸 X 잡는 거예요. 15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중에 답이 있는 거죠? 15자리 숫자가 2니까 20부터 29까지 안에 범인이 있겠죠? 걔가 답인데요. 걔네를 앞뒤를 바꿔봤대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 이것도 사실 구할 수 있거든요. 20부터 쫙 써본 다음에 바꾼 수가 더 커지는 수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풀어줘.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얘가 20, 21 이렇게 쓰다 보면은 22, 23, 24, 25, 26, 27 공부에 부족해. 28, 29 이렇게 또 쳐볼게요. 한번 바꿔보세요. 바꾸면 얼마가 되죠? 92. 63만큼 커졌나요? 바꿨더니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63만큼 커진 거 맞아요? 맞죠? 얘가 답이네. 답은 29.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잡았다 요놈 어서오세요. 범위는 29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요.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수는 11자리 숫자가 있고 1자리 숫자가 있어. 근데 11자리 숫자를 알아. 얼마였죠? 얘를 몰라. 모르니까 뭐라고 잡을까? X. 하지만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면 2하고 X 쓰면은 마치 두 개를 곱한 것처럼 알아요. 근데 곱하는 게 아니라 11자리가 두 개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전개식처럼 10의 자리가 두 개 있다. 1의 자리가 X개 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럼 간단히 하면 얼마가 될까요? 얘는 2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20을 가리키는 거고 거기다 얼마만 더 더하면 되는 거죠? X. 더하기 X. 이게 처음 수입니다, 여러분. 처음 수 2X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2X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36 쓸 때 36 쓰는 것처럼. 하지만 걔도 36은 아니고 36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2, 10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가 2x면은 두 개를 바꾸면은 앞뒤가 바뀌거든. 그래서 앞에 누가 오는 거죠? x가 오고 뒤에가 누가 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얘도 x이라고 쓰면 안 돼. 이런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야. 왜냐면은 자리수가 10이 x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x10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뭐 32처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셔야 되나요? 그렇죠. 10이 x에 있다 이거야. 10의 자리에 x, 10이 x에 있고 1이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죠? 간단히 10x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수고요. 이게 바꾼 수예요. 이게 좀 적응이 돼야 돼요. 얘가 처음 수, 얘가 바꾼 수. 아시겠죠? 얘가 처음 수, 20 더하기 x가 처음 수고요. 10x 더하기 2가 바로 바꾼 수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다고 했죠? 바꾼 수는 크다. 누구보다? 처음 수보다. 그럼 밑에가 큰 거야? 위에가 큰 거야? 밑에가 크지. 그러니까 위에가 더 작은 거지. 위에다가 63을 더해야 같아지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한번 문제 적어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바꾼 수는 한번 적어봅니다. 여러분 어려워하실까봐.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바꾼 수가 누구냐? 얘예요. 바꾼 수 10x 더하기 2. 처음 수는 누구냐? 20 더하기 x예요. 20 더하기 x. 따라서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이 더 크기 때문에 작은 애한테 63을 더해줘야만 같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x를 구할 거예요. 자, 여기서 x를 구해보니까 전개해서 얘는 그냥, 얘도 그냥이네. 그럼 이제 x를 빼보실래요? 암산으로? 9x는 이고요. 얘랑 83인데 거기서 2를 빼보세요. 그럼 x를 알게 되거든요. x는 뭡니까? 9. 근데 이 9를 여기 넣어주셔야 돼요. 몰랐던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다가 x를 넣어줬더니 x에다 9를 넣었더니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건가요? 처음 수는? 29. 그렇죠. 29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답을 92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해석하셔서 그래요. 바꾸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수는 작아야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요. 합해서 20개예요. 합해서 20개 샀다는 거거든요. 사탕하고 초콜릿을요. 초콜릿, 사탕. 그럼 초콜릿을 만약에 10개 사면 사탕은 10개. 5개 사면 15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합쳐서 20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먼저 나온 초콜릿을 X개 샀다고 가정할게요. 얘를 X개 샀다. 몇 개 샀는지 모르니까. 얘를 X개 샀으면은 사탕은 몇 개를 산 걸까요? 20개. 그렇죠. 20에서 X만큼 빼면 돼요. 20개에서 초콜릿 개수를 뺀 것만큼 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초콜릿이 얼마예요? 한 개당? 500원입니다. 500원짜리 X개 샀어요. 그럼 초콜릿 금액은 얼마일까요? 500X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할 때는 내가 일단 초콜릿 금액을 계산할 거다. 개당 500원이야. 500원짜리를 몇 개 샀느냐? X개 산 거예요. 사탕은 한 개 얼마예요? 100원. 싸구나. 100원입니다. 네, 사탕 금액을 또 계산할 거거든요. 100원짜리 몇 개 산 거죠? 100원짜리를 이만큼 산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생략하고요. 이거를 나는 20-X개를 샀다라고 해가지고 얘랑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더하면은 1900이 나와야 되는데 1900이 얼마예요? 여기서 이제 X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X값을 구한다. 그럼 X는 초콜릿이야 사탕이야? 초콜릿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사탕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앞에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는 얘를 뿌릴 거야. 100 곱하기 20은 2000이고요.
마이너스 100 곱하기 x니까 100x 하면은 그게 똑같다. 그리고 500 빼기 100x 하면 뭐예요? 400 곱하기 x는 2000을 빼보세요. 암산으로. 그렇지, 그치? 그러면 400 나눴어. 그럼 x는 얼마야? 초콜릿은 딸랑 4개 산 거예요. 그래서 달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아하, 초콜릿은 몇 개다? 4개가 되겠고요. 사탕은 몇 개일까요? 16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4개, 1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얘를 x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에서 x만큼 뺀 것만큼 샀다라고 풀면 되죠.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거의 1.5배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 배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네 30배였을걸? 내가 1살 때 아빠는 30살이란 말이야. 처음에는 30배인데 갈수록 점점 배수가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같이 늙어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60살 때 아빠가 90살이야. 그러면 에이 1.5배밖에 안 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같이 늙어가게 될 텐데 지금 현재는 48세, 12세니까 4배나 되는데 언젠가 3배가 되는 순간이 온대요. 그게 몇 년 후냐고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몇 년 후예요. 그래서 얘를 몇 년으로 잡을까요? 네, X년이 지났을 때 아빠는 나의 3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를 좀 그려볼까 합니다. 여기는 아빠가 있고요. 아버지, 그리고 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여기다 써볼까 하네요. 여기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현재 나이를 공개합니다. 현재 아빠는 몇 살이죠? 아들은 몇 살이에요? 예? 12살. 자, X년이 어느덧 흘렀거든요. X년이 지나면요. 아빠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48 플러스 X. 아들 나이는요? 어떤 분은 곱하시는 분 계신데 곱하면은 큰일 납니다. 2년 후가 되면은 곱하기 2해서 24살이 돼요. 곱하는 게 아니고 몇 년 후가 더 지나갔다는 거니까 더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X년이 지났을 때 이게 아빠 나이고 이게 아들 나이거든? 설마 두 개가 같을 수 있나요? 어떤 분은 같다라고 풀면 안 됩니다.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늙어갈 수는 있지만 같을 수는 없거든? 몇 배라고 했죠? 3배. 아빠 나이가 아들 나이의 3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왼쪽이 더 숫자가 큰 거야? 아니면 오른쪽이 큰 거야? 왼쪽이 더 큰 거지. 여기다 뭐 곱해야 같아지는 거죠? 3 곱해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딱 3배가 되는 순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식을 세우는 거지. 아하, X년이 흘러가면은 아빠 나이는 X를 더 먹을 거고 아들도 X를 더 먹을 거야. 그런데 두 개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3을 곱해야만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면 몇 년 후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답은 쓰지 마세요. 이따 연필로 다시 풀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 머리에 적습니다. 3을 곱할 거거든요. 얼마일까요? 36 더하기 3x가 되겠죠. 연필 놔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럼 x를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가 돼서 넘어가거든. 그럼 얼마야? 2x고요. 36을 뺄 거예요. 12가 되겠지. 그럼 x는 얼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6년 후. 6년만 지나면 지금은 4배였지만 그때 가면 3배가 된다는 거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6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진짜 그런가? 6년 후에 아빠 나이 몇 살이야? 54세. 그럼 아들 나이는 18세. 정말 3배가 되나요? 네, 3배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정답은 6년 후가 되겠습니다. 네, 식을 세워서 풀어주시는. 지금 직사각형 있는데요.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그치. 가로가 세로보다 더 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정말 가로를 더 길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가로가 좀 더 길게.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죠? 세로의 길이에요. 그럼 세로의 길이를 뭐라고 잡을까요? X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세로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세로가 X면 가로는 얼마라고 쓸 수 있니? 2cm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x 더하기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둘레는 얼마래요?
둘레가 20이래요. 근데 둘레 속에는 얘들아 가로강 세로가 몇 개씩 있는 거죠? 두 개씩 있죠. 둘레로 식을 세우셔도 돼요. 나는 둘레로 갈 건데 세로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그리고 가로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얘네들을 뭐 해야 되죠? 더하면 얼마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죠? 이렇게 세워도 돼요. 이게 1번. 1번은 둘레로 식을 세운 거예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가로랑 세로가 전부 다 두 번씩 더해진다. 가로, 세로 두 번씩 더해주면 되고요. 아니면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십니까? 그냥 가로 하나, 세로 하나만 더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들아 가로 하나, 세로 하나만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0이지 10. 그래서 그거로 식을 세워도 돼. 나는 그냥 가로가 얼마였죠? x 더하기 2, 세로가 얼마예요? x 한 번씩만 더하는 거야. 한 번씩만 더한 게 얼마나 똑같다고 해야 돼? 그 대신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습니다. 얘는 둘레로 식을 세웠고요. 얘는 그냥 가로 하나 세로 하나만 더한 걸로 계산하겠다 라고 해서 세워도 뭐 답은 똑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를 풀면요. 뒤에 걸 두 배를 해주세요. 2x 더하기 4가 되고요. 그럼 2x 더하기 2x는 4x인데 4를 빼보세요. 얼마죠? 그렇죠. 그럼 x는 얼마죠? 4. x가 4예요. 근데 x가 4니까 넣어줄 수 있는 거죠. 답을 해야 돼. 세로의 길이는 얼마다? 답은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풀어볼 수 있어요. 얘는 x 더하기 x는 얼마예요? 그리고 2를 뺄 거예요. 그래서 x는 이렇게 구해서 답은 똑같은 걸 알 수 있지. 하여튼간 세로의 길이니까 세로의 길이를 기준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한 학생에게 5권씩 주잖아? 그럼 공책이 남아요. 몇 권이 남아요? 2권이 남죠? 근데 그래서 남네? 남으면 안 되니까 더 많이씩 줄까? 하고서 6권씩 줘봤어요. 이번에는요. 6권씩 나눠줬더니 3권이 이제는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책수는 몇 권이고 학생은 몇 명일까? 이렇게 궁금한 거죠. 그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거는 학생 수예요. 그래서 학생 수를 뭐라고 잡을까요? X 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학생이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왜? X 명이니까. 이렇게 얘네가 지금 X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인지 모르는 명수가 있는 거죠. 몇 명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걔네한테 한번 나눠줘 봤다. 어떻게? 처음에는 몇 권씩 줘봤죠? 5권씩 줘봤죠? 5권. 그래서 너도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 보이네요. 얘한테도 5권을 줬어요. 이렇게 할까요? 얘도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남았다고요? 2개가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럼 공책수를 상상할 수 있죠. 나눠주고도 2개가 더 있어. 그러니까 나눠준 개수에다가 2를 더해줘야 공책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보단 2개가 더 많다. 그런데 이제 6권씩 주려고 하거든? 그때 몇 권이 부족했다고 했죠? 3권이 부족했다고 했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6권씩 주는 거야. 근데 얘는 맨 마지막에 섰잖아. 불쌍해. 몇 개밖에 못 받을까? 그렇지. 3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밖에 못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 수를 X라고 잡을 거예요. 왜? 구하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몇 명이냐. 난 그게 궁금하다. 학생 수는 X명 잡아주시고요. 공책의 수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얘는 나눠준 개수가 몇 개죠? X명에게 5개씩 나눠주면 몇 개예요? 이게요? 그렇죠. X명에게 5개씩 나눠줬잖아요. 근데 몇 개가 더 있죠? 2개가 더 있어요. 따라서 5X하고 2를 더한 게 바로 공책의 수가 되겠습니다. 5X보다는요 2개 더 있던데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X명에게 6개씩 나눠주고 싶었어요. 내가 나눠주고 싶은 개수는 나눠주어야 할, 이렇게 쓸까? 나누어 주어야 할 개수라고 하면은 X명에게 6개씩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족해요. 몇 개가 부족하죠? 3개가 부족해요.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요. 3개가 부족해 해가지고 나누어 줘야 될 개수는 6x인데 그거보다 3개가 더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얘는 나누어 준 개수입니다. 얘는 나누어 준 개수보다 두 개가 더 있었던 거고요. 개수 맞나요? 왠지 이상해. 그냥 개수 같아. 개수가 아니니까 개수겠죠, 이렇게? 얘도 왜 개수를 썼어? 어머, 무식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5x 나눠주고도 두 개가 더 있었어요. 6x 나눠주기에는 세 개가 부족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공체계수를 얘도 되지만 얘도 되는 거야. 같은 공체계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도 나눠줘 본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길래 더 줬더니 모자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공체수가 되니까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면 여기서 x의 값이 나와요. 그럼 채워질 수가 있거든? 학생 수를 여기서 x명 기준 잡아 주었습니다. 그럴 때 공체수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위에 거는 경민아 뭐라고 써야 될까요? 5x 더하기 그렇죠. 현수야, 밑에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6x 빼기 맞아요. 자, 이 두 개는 같다라고 놓고서 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해봤더니 5x 더하기 2는 똑같다. 6x 마이너스 3. x항을 왼쪽으로 모을까? 오른쪽으로 모을까? x항을 오른쪽으로 모으도록 할게요. 얘가 더 크니까. 6x가 더 크니까 6x 옆에 누가 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x 그리고 얘는 그대로 인데 얘 넘어가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6x 빼기 5x는 뭘까요? x x가 얼마라는 거야? 학생 수 5명. 지금 내가 3명밖에 안 그렸지만 이렇게 됐나 봐요. 5명이었대요. 따라서 학생 수는 5명이 되는 것이고, 나 공책수도 갑자기 궁금하다.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야. 위에 넣어도 괜찮고요. 아래 넣어도 괜찮아요. 얼마일까요? 둘 다. 27 27번입니다. 여기서는 공책수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가끔 물어봐요. 학생수도 구하고 공책수도 구하라. 그럼 학생수는 5명이 되는 것이고, 왜요? 아, 깜짝아. 5명이 되는 것이고 공책수는 27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정답은 학생수만 물어보지 않았나?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70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700명으로 합시다. 그리고 남녀 합으로 갈게요. 남자를 먼저 쓴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거니까요. 자, 남녀 합.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작년 전체 명수가 700명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남학생을 400명, 여학생을 300명 잡겠습니다. 설마 이게 답은 아니겠지? 나 그 예를 드는 건데, 어머! 300명이 답이야! 다른 걸로 예를 들게요. 자, 반대로 들게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을 운동장에 나와라 하면 운동장에 우글우글 거립니다. 이렇게. 남자애들이 좀 많아요. 아니, 여자애들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내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지금 300명이 우글우글 하고 있죠? 아, 남자애들이다. 여자애들은 막 교복 치마 입고서 막 서 있습니다. 지금 400명이 우글우글 해요. 그런데 남학생은 좀 증가했대요. 난 여기서 5% 증가했다고 생각할 거야. 남학생은 5%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화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300명의 5%가 전화가 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혹이 이렇게 붙습니다. 더 전화가 온 거죠. 얘네들은 몇 명일까요? 300명의 몇 퍼센트? 5%. 그럼 100분의 5. 몇 명이 전화가 온 거니? 15명이 더 붙은 거예요. 혹처럼 붙었죠. 자, 여학생은 400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여학생 중에서 세종으로 이사 간 사람이 있어서 전학을 갔대요. 몇 퍼센트 전학 갔습니까? 했더니 7%가 전학 갔대요. 감소했대요. 7%가요. 그럼 여기 7%, 400명의 7%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감소해서 이만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몇 명에? 400명에 7%면 얼마야? 28.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28명이 전학 갔다는 얘기예요. 많이도 갔네요. 많이도 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증감을 적어볼 거예요. 증감이라는 건 뭐냐면 증가하거나 감소한 애들만 쓰는 거야. 원래 있던 애들 쓰지 말고 전학 온 애들, 전학 간 애들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얘네는 300의 5%가 증가했잖아. 300의 5%
한마디로 15명입니다. 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쓰면은, 아, 그래, 요거를 공간을 좀 플러스 15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감소했거든요. 7%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400명의 7%니까 400명의 7%요. 계산하면 28명이요. 걔네가 감소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감소했죠. 줄어들었어요. 얘네들을 합산하면 되거든요. 전학 온 애들, 전학 간 애들. 그럼 몇 명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1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의 명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올해를 구하라고는 하진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올해도 구할 수 있다. 왜? 작년 남학생은 300명이었지만 15명이 늘어났어요. 그럼 올해 몇 명 됐을까요? 그래서 315명이 됐겠고요. 여학생은 400명이었는데 28명이 전학 갔어요. 그럼 몇 명이죠? 72. 맞아요. 그러면 올해 합을 구하래. 그럼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개 더 해도 되고 아니면 얘에서 얘를 빼도 되거든? 줄어들었잖아. 700명은 안 된다고. 올해 몇 명일까요? 그렇지. 올해 전체는 687이다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물어보냐에 따라 답을 달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작년에 여학생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학생이니까 이거 구하면 되는 건데 가끔은 올해 여학생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하거나 증가 명수까지 반영을 해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이해되시나요? 대단하신데? 나는 요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순수하게 증가하거나 순수하게 감소한 애들만 따로 계산을 한다.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 학교에 얘네들은 왔구유, 얘네는 갔어유, 결국은 간 게 많았어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앞으로 한번 가가지고요. 문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나왔네요. 여남합. 이것도 괜찮죠? 또 괜찮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작년에 여학생이다 보니까 작년에 여학생을 먼저 쓴 것 같습니다. 기준 잡아서 X라고 잡았어요. 얘들아, 작년에 여학생을 X명이라고 잡아주면 있잖아. 전체가 700명이다 보니까 있잖아. 남학생을 X하고 700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몇 명일까요? 3600이요. 그렇지. 전체에서 여학생 빼면 되는 거니까 남학생 수는 700 마이너스 X명이 됩니다. 여학생이 7% 증가했대요. 자, 얘가 7%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7이 플러스 되었다. 라고 증감을 쓴 거예요. 변화량,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만 써주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3%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 감소했다고 표시해야 되는데 이명수의 3%거든? 그럼 얘한테 뭘 곱해야 되는 걸까? 100분의 3. 근데 감소니까 더하기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공간이 좀 부족해서 약간 선을 넘었습니다. 네? 더하기예요, 플러스예요. 내가 더하기에 정신이 오락가락. 자, 하여튼 여러분 대답 잘하셨어요. 하여튼 마이너스입니다. 감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가 더 많았나 봐요. 2, 4, 5네가 많았나 봐요. 세종에서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식은 이걸로 세우시면 돼요.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만 가지고 순수하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2번이 그런 얘기거든. 여학생 수의 변화, 남학생 전체 변화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라. 요걸로 식을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서는 X명의 100분의 7이 전학을 왔다. 그런데 200이었나? 700이구나. 역시 난 문제를 안 보고서 풀었어요. 전체가 700명인데 거기서 X명을 뺀 나머지 남학생이 있어. 이 남학생은 100분의 3만큼이 감소했어요. 3%. 그랬는데도 9명이 더 증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넣는 거죠. 이 방정식을 풀 건데 분수가 싫단 말이야. 그럼 전부 다 몇 배를 해줄까요? 100배 해주면 되겠죠. 100배 해주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져요. 마3은 남아요. 근데 얘가 뭐로 바뀔까요? 900으로 바뀌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 얘네 100 없어지는데 여기에 100배 안 곱해주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 그러면 답이 막 이상한 분수, 음수, 소수 나와요. 근데 사람 명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 이유는 여기다 100을 안 곱해줘서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쓰는 의미에서 100을 곱했다 생각하고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7x 마이너스 3을 얘한테 곱해봐.
마이너스 2100. 마이너스 하고도 3x는 좋아. 7x 더하기 3x는요? 더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 나눠주면 x는 300명이다. 작년에 여학생 수는 300명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 수는 300명이고 남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00을 빼니까 400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또 여기다 300을 집어넣으면 증가한 명수 나와요. 한번 구해볼게요. 300을 집어넣었다. 증가한 명수 몇 명일까요? 21명이 증가했대요. 얘네는요 300을 집어넣으면요 400이잖아요. 몇 명이 전학 간 걸까요? 이렇게 전학을 갔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21과 마이너스 12하니까 플러스 9가 된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올해의 남학생 여학생도 구해볼게요. 300명이었는데 21명이 더 전학 갔다면 올해 남학생 얼마일까요?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300명인데요 21명이 전화 왔어요. 올해 남학생 몇 명일까요? 320. 그렇죠. 321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여학생이구나. 올해 남학생을 물어봤어요. 400명 우글우글 했는데 12명이 전학 갔대요. 그럼 올해 남학생 몇 명일까요? 388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700이었는데 9명 늘었대요. 올해 명수는 이런 식으로 올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년에 여학생 수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나왔어요. 거속시. 거속시. 이걸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구할 때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다. 내가 총 간 거리는 나의 빠르기에다가 내가 간 시간을 곱하시면 되는 것이고, 속력, 나의 빠르기를 몰라.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내가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내가 1시간에 얼마씩 가는구나 라고 빠르기를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은 또 거리를 내 빠르기로 나눠주면 몇 시간 동안 가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 공식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죠. 거속시. 네, 이거 외워서 문제 풀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속력이에요. 자, 속력의 단위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속력은 단위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킬로미터 퍼 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체로 속력 단위가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는데 시속이다, 분속이다, 초속이다 있거든요. 시속 1시간에 얼마큼 가는지, 분속 1분에 얼마큼 가는지, 초속 1초에 얼마큼 가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를 쓸 때 킬로미터 퍼 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1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 간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분, 미터 하면은 1분에 몇 미터 간다 이런 거고, 초, 미터 이렇게 볼까요? 1초에 몇 미터 간다 이런 식으로 등등등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속력 단위를 보시고요. 단위를 속력 단위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거리하고 시간이 전부 다. 속력이 킬로미터 퍼 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리는 킬로미터로, 또 시간 단위는 시로 맞춰주는 거죠. 속력이 미터 퍼 분이다 그러면은 거리는 뭐로? 미터로. 시간은 분으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얘도 거리는 미터로, 시간은 초로 맞춰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속력은 단위를 두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식을 세울 때는 시간으로 식을 세워요. 우리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빌 게이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한 번은 빌 게이츠의 다큐를 봤는데요. 빌 게이츠는 모든 걸 다 살 수 있대요. 그렇겠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살 수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네, 시간. 그 사람은 하루를 꽉 차게 일하거든요. 뭐 잠은 정말 최소한으로 자는 것 같고요. 막 동시에 어떤 일을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시간도 쪼개가지고 30분 있다가 회의하고, 30분 있다 누구 만나고, 또 30분 동안 뭐 책 읽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막 타이트하게 생활을 하는데, 나이가 뭐 60, 70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앞으로 살 수 있는 기한이 많이는 없으니까 그 시간 동안 정말 인류에 공헌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 물이 너무 썩어가지고 막 옆에 막 내천가에다가 막 똥 넣고 오줌 넣고 하니까 막 그 전염병 걸리고 이러니까 변기를 설치해주고 싶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그런 좋은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류에 공헌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게 시간이라면서 이러면서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만큼 시간은 너무 소중한데, 자, 여하튼 여기서 우리는 시간으로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앞에서 걸린 시간, 뒤에서 걸린 시간, 더하면 총 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으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산을 올라갈 때도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총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90%가 시간으로 식을 세워요.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뭐로 세운다고요? 시간으로 식을 세워줍니다. 그 구간에서 걸린 시간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단위만 맞춘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 하면은 그 구간에서 걸린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다라고 주로 식을 많이 세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A, B 사이를 구하는. 맞아. 그럼 여기 A라는 지점이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이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단위는 뭘까요? 그렇죠. 왜냐면 속력 단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갈 때는 속력이 뭐래요? 80 km per 시. 올 때는 뭐래요? 속력이요? 40 km per 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총 몇 시간이 걸렸대요? 아이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구만. 그럼 나는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요.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은 총 시간으로 할 거예요. 시간으로 세워줍니다. 갈 때 걸린 시간. 시간은 뭐분의 뭐죠? 그렇죠. 갈 때 속력분의 갈 때 거리. 자, 그리고 올 때 시간은 뭐겠어요? 올 때 속력분의 올 때 거리. 여기는 총 시간. 몇 시간이다? 6시간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건데요. 더해서 갖다라고 할 거예요. 갈 때 시간은 갈 때 속력분의 갈 때 거리야. 갈 때 속력이 얼마일까? 똑똑해. 거리. 우지 알았지? 올 때 시간 구하려고요. 올 때 속력 뭐예요? 올 때 거리. 어떻게 알았어? 이거 풀면 되는데 x를 구하면 돼요. 80과 40의 최소 공배수 얼마 곱하면 될까요? 80. 그렇죠. 얘한테도 곱해 안 곱해? 그럼 얘 얼마 될까? 480이 되는 거예요. 기죠? 자, 여기다가 80 곱했어요. 뭘까요? x 플러스 2x는 480이 되겠죠? 3x가 그렇대. x는 얼마일까요? 아이고, 잘합니다. A, B 사이 거리가 160km였구나 라고 답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모칸을 채워볼게요. 자, 갈 때 입장이 있대요. 속력은 80, 거리는 x래요. 그러면 수빈아, 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80x요? 시간. 갈 때 시간.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올 때는 이렇대요. 자, 그럼 올 때 시간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수빈아, 뭘까요? 맞아요. 자, 거기서 2번.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은 총 시간. 시간 한번 불러주실래요? 맞아요. 그래서 구했더니만 아까 160 나왔나? 네. 총 거리는 160km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긴 해요. 이런 건 표 안 하고 한번 암산으로 생각해 볼게요. 동생이 집을 출발하는데 몇 분이 지났죠? 근데 동생의 능력은요. 동생은 1분에 40 가요. 그럼 동생이 이미 몇 미터 갈게? 400m 갔죠? 그럼 400m를 따라잡아야 되겠죠? 근데 동생도 가지만 형도 움직여요. 형은 속력이 얼마래요? 60. 그럼 형은 60이고 동생은 40이에요. 그럼 형이 1분 동안 몇 미터를 따라잡을까요? 20m 따라잡겠죠? 왜? 동생도 가긴 가. 40으로 도망가. 근데 형이 더 빨라가지고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데 40과 60의 차이 20m씩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리가 몇 미터죠? 400m를 따라잡아야 돼요. 그럼 몇 분이면 안녕 하고 인사할 수 있을까요? 20분이 되겠죠. 왜냐면 400m 나누기 20m 하면 되니까. 1분에 20m까지 따라잡으면은. 그래서 20분 후에 만나거든요.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한번 그래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런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동생과 형이 있어요. 동생, 그리고 형. 이렇게 있습니다. 동생이 다리가 짧다 보니까 먼저 출발했어요. 먼저 출발해가지고 동생이 가는 거죠. 근데 속력은 있습니다. 동생의 속력은 아직은 다리가 짧아서
40m per 분. 1분에 40m 가고요. 형은 얼마라고 했더라? 60. 그치. 60m per 분이라고 일단 했습니다. 형은 롱다리다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동생한테 동생아 먼저 가렴. 그리고 10분 동안 핸드폰 보고 놀고 있는 거예요. 난 따라잡을 수 있어. 먼저 가라. 이러고서. 자, 그래가지고 형은 아직은 여기 서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동생이 이렇게 갔어요. 이게 10분 후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분 동안 얘는 얼만큼 갔은 걸까, 사실은? 이렇게 갔어요. 만약에 400m만큼 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는 거죠? 얘는 여전히 40m 속력으로 가요. 근데 우리 형은 다리가 기니까 60m 속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만나요, 안 만나요? 언젠간 만나요? 그 그림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역으로 만났다 쳐볼게. 형이 뒤통수를 때리면서 안녕 동생아 땅 때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만났다고 쳐봐. 그러면은 형이 움직인 거리,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둘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움직인 거리가 똑같아요. 지금 얘가 약간 또 사춘기가 왔네요. 잘 안 그려져요. 정성껏 그리래요.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생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건 맞는데 시간차를 조금 둔 것 뿐이에요. 형의 거리와 동생의 거리가 지금 현재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풀 건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거야.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냐라고 했어요. 동생이 출발한 지 말고요.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둘이 만나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느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표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하나는 형의 입장이 있고요. 동생의 입장이 있습니다. 형도 능력이 있고요. 빠르기. 형이 움직인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있을 거예요. 형의 속력은 뭐였죠? 60. 1분에 60 갑니다. 롱다리. 동생은요? 40. 아직은 숏다리. 자, 근데 우리가 누구 시간 궁금하죠? 형 시간. 형은 몇 분 움직였대? 그래서 형의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을 X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쪽을 X라고 해야 될까요? 왼쪽. 왼쪽이 X고 이게 시간일까요? 분일까요? 초일까요? 그렇죠. 여기가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분. 그러면 형이 X분 동안 움직였으면 동생은 X분보다 더 움직인 거야? 아니면 덜 움직인 거야? 더 움직였어. 몇 분 더? 10분 더. 미리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10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형이 움직인 시간보다 10분 더 움직였어. 왜냐면 미리 출발했거든. 10분 전에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10분 정도 움직이고 형이 움직이는 동안도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0분 동안 움직인 거예요. 이거는 능력이 느린 사람의 비애가 되는 거죠. 오래 움직여줘야 됩니다. 나는 속력이 느리다 그러면 숙제를 오래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형은 얼마큼 움직였을까? 형이 움직인 거리야. 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는데 그 형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물어봤을 때는 형의 빠르기와 형의 시간을 뭐 하면 되죠? 곱해요. 1분에 이만큼씩 가는데 X분 동안 갔다. 60 X가 되겠습니다. 동생이 움직인 거리도요. 여기서부터 움직였잖아요. 여기서부터 결국 여기서 만났잖아. 똑같아. 동생이 움직인 거리도 똑같다. 그럼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40과 가로를 뭐 해요? 곱하는 거죠.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는데 형이 움직인 거리와 동생이 움직인 거리가 어떨까요? 사실은 같습니다. 여기서 X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써볼게요. 60X는 똑같다. 40을 전개해봐. 40을 전개하면 40X 더하기 400이구만. 그럼 40X를 빼니까 20X는 20 나누면 X.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난다? 20분 후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출발한 지는 20분 후고요. 만약에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럴 때는 30분이 답이 되겠죠. 한마디로 토탈 형은 20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숏다리 동생은 10분 더 30분을 움직이게 된 거죠. 여기서 원하는 건 형이니까 답은 20분인데요. 네모 칸을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경윤아. 지금 동생 입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형이 출발한 지 X분이라고 여기서 꼭 찍어서 얘기해 줬습니다. 형이 X분 움직였어. 라고 말했어. 그럼 경윤아, 이거는 X분이잖아요. 동생은 몇 분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10분 더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10분 덜 움직였을 때는 x 빼기 10이야. 그건 너네가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거리요. 경윤아, 동생 거리 어떻게 될까요? 40 괄호 하고, x 더하기 10 네. 단위는 뭘 것 같아요? 미터 그렇죠. 자, 형이 움직인 거리는요? 60x 네. 미터가 되겠죠. 자, 그럼 두 개 같은 걸 이용하셨으니까 얘랑 얘랑 같게 잡아요. 1번은요. 40의 속력으로 x 플러스 10분 움직인 거리와 60의 속력으로 x분 움직인 거리는 같다. 해서 그걸 풀면 우리 아까 나왔는데 예상도 했지만 20분 후에 만난다. 형은 20분 후고 동생은 30분 후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예지하고 현우가 사귀는데 핸드폰을 딱 전화통화하고 나서 끊고 나서 자 우리 지금부터 출발하기로 해 하고 딱 동시에 걸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떨어져 있는 거리는 되게 가까워요. 요만큼 사이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1800m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서 예지는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1분에 40m로 걸어갈 수 있고요. 우리 또 현우는 바지를 입고 있어서 씩씩하게 50m로 쭉쭉 온답니다. 그럼 1분에 얼마가 가까워지는 거죠, 둘이? 90 그렇죠. 90만큼 가까워지죠. 상대방을 향해서 나는 40, 넌 50, 우리 90만큼 가까워졌어. 이렇게 되거든. 1분에 90m가 가까워진다면 우리 몇 분 후에 만나는지 알 수 있죠. 몇 분 후에 만날까요? 20 20분 되게 오래 걸리네. 아, 되게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요. 하여튼 20분 후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답은 20분입니다. 그냥 끝났어. 벌써 나왔어. 근데 어떻게 풀어라잖아. 그래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리 너네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일직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너와 나의 거리 1800m. 이쪽은 예지였어. 남자의 이름 뭐였더라? 현우. 예지와 현우가 사귄대. 오늘부터 1일이래. 그래서 만나기로 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대. 얘는 1분에 40m 가고요. 얘는 성큼성큼 50m 갑니다. 우리가 뭘 구하는 거죠?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x분 후라고 할게요. x분 후에 만났어요. 만난 사진을 보려고 하면은 얘들아 정 가운데서 만날까요? 아니면 약간 왼쪽일까요? 약간 오른쪽일까요? 약간 왼쪽이겠죠. 우리 친구가 조금 느리니까 약간 왼쪽에서 만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왼쪽에서 만나는데 약간 왼쪽에서 만나는데 예지가 움직인 거리는 뭘까요? 40의 능력으로 x분 동안 똥 빠지게 걸어갔습니다. 이 거리가 뭘까요? 40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예지의 거리는 40 곱하기 x예요. 40의 능력으로 x번 간 거예요. 1분에 40 가니까. 맞나요? 맞아요. 이제 이 거리는 뭘까요? 현우가 간 거리인데요. 현우가 간 거리는 50의 능력으로 x분 동안 똑빠지게 간 거거든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50x. 그러면 40x랑 50x를 뭐 하면? 뭐랑 같다? 그렇죠. 예지가 간 거리 에라가 현우가 간 거리 에라가 두 개를 더하면 총거리 1800이 나온다 라고 해서 문제 풀면 돼요. 40x 50x 더하면요 x는 1800 나누면 x는 딩동댕. 그래서 우리 20분 후에 만날 예정이야 라고 계산해서 서로 얘기해 주긴 하겠죠. 요거를 표로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자, 현우야 예지 입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지도 x분 동안 움직인 거고요. 현우도 x분 동안 움직인 거예요. 왜냐면 동시에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만났어요. 그래서 걸린 시간은 같아요. 예지 움직인 거리 뭘까요? 현서야, 예지 움직인 거리가 뭘까요? 똑똑한 거 좀 봐. 자, 우리 현우가 움직인 거리는요? 50? x.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전체 거리가 되는 거니까요. 40x 더하기 50x 하면 그게 얼마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고요. 구했더니 아까 몇 분 후에 만났죠? 20분.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에 대한 문제는 전체 1의 양을 1로 잡으셔야 돼요. 전체 내가 해야 되는 양을 1로 잡고 다음을 이용합니다. 어떤 일을 혼자서 완성하는데 A일이 걸린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A분의 1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1일 능력이라고 할게요. 이 사람의 1일 능력.
하루 동안 해치울 수 있는 부분이 A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뭔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X일 동안 했다. 그러면은 그때의 일은 A 곱하기 X만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 청소를 할 거예요. 이만큼 방 청소를 할 건데 전체 방을 1로 잡자고요. 전체 내가 방을 닦아야 되는데 그걸 1로 잡았어요. 근데 나는 1시간에 총 4시간이 걸려요. 이걸 청소하려면. 너무 꼼꼼하게 막 쓸고 닦고 광내고 하나 봐요. 이 방을 하나 청소하는데 완성되는 시간은 4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전체의 몇 분의 몇을 일을 하는 걸까요? 4분의 1을 하는 것이겠죠. 4시간 걸려서 완성한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4분의 1을 일하는 겁니다. 4분의 1이 바로 1시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4칸 나눈 다음에 나는 1시간에 요만큼 하나 봐. 그러니까 4시간이 걸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친구랑 만나기로 해서 2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그럼 만약에 1시간 동안 저만큼 일하는데 2시간 동안은 그럼 얼만큼 일할 수 있을까요? 4분의 1 곱하기 이만큼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반은 완성하고 가는 거거든요. 나는 3시간이 있어서 3시간 동안 일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시간 동안 일하는 것은 1시간 동안 일한 양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고 나는 얼마큼 시간이 있을지 몰라서 X시간 잡겠습니다. 그럼 X시간 동안 내가 일한 양은 1시간 동안 일한 양에다가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세우면 되겠죠. 할게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빠는 10일 걸려요. 10일 동안 뚝딱뚝딱 만드셔가지고 완성을 한대요. 형은 15일 걸립니다. 그럼 누가 일을 더 잘하는 건가요? 아빠가 더 일을 잘하는 거죠. 그럼 아빠의 1일 능력이 있고 형의 1일 능력이 있어요. 그걸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빠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아빠의 1일 능력이라고 나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일까요? 그렇죠. 아빠는 하루 동안에 10분의 1을 완성해버려요. 그러면 형은요? 형의 1일 능력은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형은 15분의 1 정도를 해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체 양을 1로 우린 이미 놨고요. 하루 동안에 아버지와 형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구했습니다. 이게 1번 답이네요. 자, 그런데 이 일을 아빠와 형이 함께 일한대요. 그럼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일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제 아빠랑 형이 힘을 합치거든요. 아빠도 형도 힘을 합쳐서 하루에 얼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을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죠? 10분의 1과 15분의 1 둘의 할 수 있는 능력을 합하자. 그래서 아빠랑 형이 힘을 합쳤어요. 통분했어요. 그럼 아빠는 30분의 3 정도 일하고 형은 30분의 일하니까 30분의 5가 돼서 전체 몇 분의 몇을 해치우는 거죠? 5분의가 아니네요. 전체의 6분의 1을 완성합니다. 하루에, 하루 동안. 1일 능력이다 보니까요. 아빠가 1일 동안, 형도 1일 동안, 아빠랑 형이 합쳐서 1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이 6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X일 동안 일해가지고 완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6분의 1 하루에 하는 일에다가 며칠 걸리느냐 X일 걸렸더니 전체 일이 완성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6분의 1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될까요? 그렇죠. 따라서 며칠이면 끝난다? 6일이면 끝난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컴퓨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데 유진이가 혼자 하면은 6시간이 걸려요. 되게 오래 정도 막 거북목이 될 정도로 힘들게 작업을 합니다. 종원이는요 더 느려요. 2배로 느린가 봐요. 12시간 동안 막 눈이 빠져라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작업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시간이면 좋게요 라고 할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는 1시간 능력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일이 아니라 몇 시간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시간으로 구할 건데요.
유진이의 1시간 능력은 얼마일까요? 6분의 1. 그렇죠. 6분의 1을 해치웁니다. 멋있어요. 종원이는 그런데 1시간 능력이 얼마죠? 11분의 네, 12분의 1을 합니다. 둘이 투게더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함께 일해요. 너랑 나랑 힘을 합치자. 유진이와 종원이가 힘을 합쳐서 함께 1시간 동안 일했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뭐 해야 되는 거죠? 1. 더 해야 돼요. 6분의 1을 완성했고요. 또 12분의 1을 보탰어요. 그랬더니 얘가 12분의 2니까 11분의 12분의 3 약분하면요 4분의 1을 해치워요. 둘이 힘을 합치면 1시간에. 그럼 몇 시간이면 끝날까요? 사실 4시간이면 끝나겠죠. 시간 생각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에다가 몇 시간 걸리는지를 쓰는 거죠. X시간 걸리면 된다. 전체 일을 완성하는 시간 구하면 돼요. 그래서 X는 얼마다? 4시간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가 원가 문제가 어찌 보면 활용 문제에서는 조금 수준 높은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마지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저번에 물건을 살 때 팔 때 했는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살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 물건을 산다. 그때도 샀지만 이번에는 한번 책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나는 진짜 두꺼워서 비싼데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가 정가가 있잖아요. 정가가 글쎄 3만원이랍니다. 책이 두꺼워서요. 네, 세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할인가 몇 퍼센트 할인해 주냐 했더니 20%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20%.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래는 얼마 내야 되는 거죠? 3만원입니다. 그런데 3만원에 몇 퍼센트를 깎아준다 그랬죠? 20%.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돼요? 100분의 20을 뭐 해주면 될까요? 빼면 되죠. 이걸로 계산해도 되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0, 0, 0, 0. 300 곱하기 20. 얼마 빠지는 거야? 6,000원. 그러니까 3만 원인데 아저씨가 6,000원을 깎아주겠대. 그러니까 얼마 내면 되는 거죠? 24,000원 내면 돼요. 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바로 그냥 지불할 금액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지불하는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지불은 몇 퍼센트만 하면 되는 거죠? 80% 지불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아예 3만 원 곱하기 뭐 하면 되는 거죠? 100분의 80 해도 돼요. 뭐 빼주고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그래 아저씨가 20% 깎아줄 테니 너네가 80%를 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바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처럼 300 곱하기 80이니까 24,000원이요 라고 풀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세 번째 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식은요 3만 원에다가요 곱하기 여기에 어찌 보면은 곱하기 1이 있는 거거든요. 3만원 곱하기 1. 3만원이 통째로 여기에 들어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3만 곱하기 1. 근데 이거를 분배 법칙을 통해서 3만 곱하기 3만 곱하기를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만 곱하기 3만 곱하기를 분배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럼 뭘 쓰면 되냐면 앞에는 뭘 쓰면 되는 거죠? 앞에는 여기 1이 있어요. 그래서 1, 연결부호는 마이너스 100분의 20, 100분의 20 이렇게 써도 답은 괜찮아요.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방식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쌤은 이거보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중학교 1학년이 풀기에는 아주 훌륭한 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지만 쌤은 이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를 좀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식이 좋죠. 2번도 그냥 20% 할인이니까 80% 지불이요.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되게 괜찮은 거야. 자, 봐. 3만원을 다 내야 돼. 3만원 다 내야 된다는 게 이거야. 1. 3만원 다 내놔. 곱하기 1이 바로 3만원 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3만원의 20%를 빼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 쓰는 말을 한 번만 쓴 거죠. 3만원이 한 개 있는데 3만원의
20%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1이 몇 분의 몇이에요? 1이 얘랑 통분하자면은 100분의 100. 그럼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20을 빼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바로 20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 맞아. 3만 곱하기 100분의 80이 돼가지고 답이 얘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문장이 나오겠죠. 정가가 A1이래요. 정가가 A1이다. X% 할인해 주겠다. 할인한 금액 이렇게 구하라고 해요. 그럼 두 가지로 구할 수가 있거든 얘들아. 첫 번째로 아까 우리 왜 일일이 쓰던 방식 있죠. 일일이 쓰던 방식은 얼마에서 빼야 될까요? A에서 빼야 돼요. 뭘 빼야 될까요? A 곱하기 100분의 X. 맞아요. 나이스 언니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식.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요거 말고 요걸로 가도록 할게요. 요게 두 번째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뭐 하고 괄호 해야 되죠? A 곱하기 하고 괄호 쓰셔야 돼요. 이 뒤에 뭐를 쓸 것이냐? X% 할인해 준다고 했으니까 뭐 쓰면 될까요?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네.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냥 20% 이러면 좋잖아. 근데 괜히 27.5%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37.5%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너네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20%보다 약간은 더 어려운 문제로 들어갈 것 같아요. 봐. 문제에서 20% 할인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0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20.5% 할인해 줄게요. 조금 더 할인해 줄게요. 이렇게 됐잖아. 그럼 너네가 여기다 20.5를 넣어야 돼. 흔들리지 말고 20.5를 넣는 거야. 그 대신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위 아래 10을 곱해줘야지. 1000분의 200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런 게 약간 계산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20.5% 할인해 준다는데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할인해 주는 데는 많이 없어요. 그치만 20.5%를 할인해 줄게요. 그러면 똑같이 아까 20% 멘치로 여기다 20 썼던 거 멘치로 100분의 20.5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퍼센트라는 거는요. 100을 전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20.5만큼 깎아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분의 20.5라고 쓰는 겁니다. 하지만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A 곱하기 1 마이너스 위아래 1000, 뭔 소리야. 10 곱하시면 돼요. 그럼 뭘까요? 네? 2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0분의 1000에서 1000분의 205를 빼봐. 1000분의 79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네요. 자, 이렇게 1000분의 795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가 소수점이 나와도 뭐 쫄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100분의 20.5라고 일단은 써야지. 그 다음에 위아래 10씩 곱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을 해주는 거니까 빼는 거거든요. 근데 너네가 이익을 붙여야 될 때는 여기에 더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물건을 살 때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뭐 해볼까요? 물건을 팔 때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아르바이트로 물건을 팔고 있다. 물건을 팔 때 저기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옵니다. 뭘 떼올까요? 선글라스. 멋있는 선글라스. 이제 봄이 되면 써야 되죠. 너무나 소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쓰고 싶습니다. 진짜 멋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런 선글라스를 사오는데 여기 사갖고 오는 원가가 있어요. 원가가 이게 2만원이라고 치자. 명품? 아니고요. 그냥 쓰기 편한 2만원짜리 선글라스예요. 막 쓸 수 있어요. 이걸 팔 건데 정가를 매겨야 되거든. 사람들에게 얘가 또 예민해졌네. 하루에 한 번씩 예민해지는구나. 이 정가가 이렇게 붙어있는 가격이에요. 난 얼마에 팔겠다 해가지고 정가를 붙이는데 나는 조금 많이 붙여볼게요. 40% 이익을 붙이겠습니다. 40% 이익을 붙여볼게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일단 2만원은 받아야죠.
내가 사온 가격 2만 원에다가 뺄까요? 더할까요? 더해요. 얼마를 더할까요? 2만 원에 40%. 2만 곱하기 100분의 40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00 없어지고요. 200원에 40배. 얼마야? 8,000원을 더하셔요. 2만 에다가 8,000원을 더한다. 그럼 정가는 얼마다? 28,000원이 되겠어요. 그럼 이익이 얼마 남을까요? 8,000원에 이익이 남겠죠. 근데 아무도 안 사는 거야. 비싸대. 아니 누가 이렇게 명품도 아닌데 28,000원 주고 사요 해가지고 내가 좀 깎아주려고 해요. 그래요 할인가 해가지고 할인을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할인하기 전에 요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또 다른 방법 어떻게 풀 수가 있는 걸까요? 아까 분배호수처럼 얘가 곱하기 1이 있다 치고 2만을 뿌리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2만 곱하기 1 더하기 너도 지금 뭐 합작품 콜라보레이션 아니야? 1 더하기 여기까지 맞아요. 아, 이 팀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100분의 40. 나이스 번갈아가면서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은 1이 100분의 100이잖아요. 거기다 100분의 40 더해보세요. 100분의 140. 그러니까 2만 원을 곱하기 100분의 140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100분의 80이라서 조금 기준형보다 약간 작아졌잖아요. 지금은요 100을 먹어야 되는데 140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얘보다는 숫자가 더 커지는 거죠. 한마디로 1.4배 1.4배라는 느낌이 들죠. 약간 부풀리는 겁니다. 나 2만 원이었는데 2만 원도 받고 그냥 곱하기라면 2만 원이거든. 곱하기도 받고 거기에 40%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만 곱하기 1.4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만 곱하기 1.4 한마디로 2만 곱하기 100 중에 140 이렇게 계산하면은 똑같이 28,000원이 나온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서 이제 할인가를 한번 해보려고요. 왜 안 사냐? 좋아 내가 할인해 줄게 하고서 할인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몇 퍼센트 할인해 줄까 현서야? 어머나 저렇게 마음이 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0% 할인을 해줄 거예요. 그럼 봐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가 40% 이익 붙였지? 그 다음에 30% 할인을 할 거지? 돈이 남겠니 안 남겠니? 남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40%라고 하는 것은 2만원의 40%예요. 이제 30%라고 하는 것은 2만원의 30%예요? 28,000원의 30%예요? 28,000원.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 올라? 만약에 똑같이 40% 이익 붙이고 40% 할인하잖아? 그럼 손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어? 왜냐면 얘는 2만원에 40% 이익 붙였잖아? 근데 얘는 깎아주기를 28,000원에 40% 깎아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온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40% 30% 조금 위험합니다. 어찌 보면은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네, 너무 후하게 지금 좋아요 30% 할인해 드리죠 이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 28,000원 에서 28,000원에 뭐를 뺀다 그랬죠? 이렇게 일일이 식을 써도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계산해보면요 280의 30배가 뭐냐? 얼마죠? 8,400원인가요? 네. 이거 봐. 어떻게 띠로리 따라라라라 띠로리. 그래서 결국은 19,600원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유 눈물 나는 거지. 엄마 우와 내가 왜 이렇게 계산했을까 하고 유유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40% 이익 붙였지만 결국 할인할 때는 이거에 30% 할인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잘 예를 들었어요. 내가 이거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무조건 남을 거라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왜냐면요 40이고 30이잖아요. 남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좀 파격적으로 뭐 10%나 20%나 이렇게 할인해야 남는 게 그나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할인가를 한 번에 완방으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완방에 식 세웠던 거 있죠? 요거처럼 완방에 세워볼게요. 자, 얘는 내가 원래 2만 원이었어요. 여기까지 원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정가를 붙이는 건데 내가 40% 이익 붙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40을 해요. 맞나요? 여기까지 정가예요.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30% 할인해 줄게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1 마이너스 100분의 30을 하면 됩니다. 이게 할인가예요. 그럼 한 줄로 씩 세우기 참 편하지 않나요? 아리까리 합니다. 아리까리 지금. 저게 뭐냐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가 원가였고요. 여기까지가 정가 28,000원. 2만원에 40% 이익 붙인 거, 그러니까 8,000원 이익 붙인 거 28,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28,000원에다가 그것에 30% 또 할인해 주는 거니까 이 전체 금액에 다 받고 싶지만 그 금액에 30%를 할인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완방에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완방에.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유유 19,600원이라니 라고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내가 물건을 팔 때입니다. 물건을 팔 때 원가, 정가, 할인가가 있어요. 원가가 2만원 잡았고요. 내가 정가를 40% 이익 붙였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2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4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안 팔려. 그래서 우리 현서가 통 크게 30%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래는 2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40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30% 깎아주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마이너스 100분의 30.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죠. 자, 더 감각적인 거 이렇게 풀어도 되죠.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40% 더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40 30% 깎아줬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70 어때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 때와 살 때 나눠서 문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네.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어요. 너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500원 깎아줍니다. 이건 몇 퍼센트가 아니라 500원을 빼주는 거예요. 가다가 껌이라도 사 먹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랬더니 한 개 팔 때마다 300원의 이익이 생긴대요. 이익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안 했는데 그냥 원가에서 내가 판 금액에서 원가를 빼면 돼요. 그게 이익이 되겠죠? 3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그럼 이때 원가를 구하래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원가니까 원가를 뭐로 잡는다? X로 잡는다. 그래서 원가를 X. 내가 얼마에 사왔나 기억이 안 난대. 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얼마에 사왔더라? 기억이 정말 안 나네? 그래서 X1 잡는 거죠. 정가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가가 얼마였죠? X1입니다. 원을 쓸게요. 그래야 뭔가 느낌이 살아. 정가는 몇 퍼센트 이익 붙이고 싶죠? 20%. 20% 이익을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식을 쓰면 될까요? X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100분의 20. 맞아요. 그럼 한 번에 표현할 수도 있네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X 곱하기 그런데 120. 네, 그럼 날씬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X 곱하기 분수로 약분하면 5분의 6이 되겠죠? 5분의 6이 소수로 얼마일까요? 1.2. 맞아. 그러니까 1.2배한 x야. 그러면 여기 있는 1x보다는 좀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원래 원가가 x1이었어. 근데 얘들아 20% 이익 붙였어. 그럼 여러분은 1.2x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그렇대. 여기서 원래 x1이 있었는데 20% 이익 붙이면 1.2배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60% 이익 붙였어. 그럼 얼마가 될까요? 아니요. 60% 이익 붙이면 정가가 1 더하기 100분의 60이니까 100분의 160 되니까 1.6x가 되겠죠. 1.6x. 네. 여기다가 50% 이익 붙였어요. 1.5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하여튼간 이게 정가예요. 근데 이게 1번 답이 될 겁니다. 정가를 x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x에 5분의 1 곱한 거, 즉 1.2배다 라고 1번을 쓸 수가 있고요. 2번, 그러면 1.2x가 정가인데 거기서 500원을 할인해 줬대요. 그러면 또 할인가를 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원래는 얘들아 1.2x 받고 싶었는데 그래 500원 빼줄게 라고 했거든요. 이게 손님한테 받은 금액입니다. 손님한테 받은 금액은 1.2x가 아니고 500원 빼고 받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또 할인하여 판매한 가격을 x를 사용한 식으로, 그러면 1.2x에 팔려고 했는데 500원을 빼줬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들아, 원가를 구할 때는 내가 손님한테 받은 금액이 이거예요. 손님한테 받은 금액, 내가 사온 금액은 이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이걸 뭐 해야 될까요? 빼야 되죠. 뺀 게 300원입니다. 원가, 아까 이익이 얼마 생겼다 그랬죠? 300원.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 게 300원이면 되는 거지. 얘가 손님한테 받은 금액, 나 이만큼 받았다. 이건 내가 사온 금액. 그럼 얼마가 이익이 되나요? 하면 얘에서 얘를 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2x 마이너스 500 에서 x를 뺀 거, 이게 바로 이익 300원이 되면 된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요. 1.2 빼기 1은 뭐예요? 0.2x는 넘어가니까 더하기 500이 돼요. 800. 양쪽에 10을 곱할까요? 양쪽에 10을 곱하면 2x는 8,000. 이 나눠서 x는 원가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4,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4,000원이구나 라고 답을 3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3,000원이면 정가가 얼마였을까? 3,000 곱하기 1.2. 3,600원 깎아달래. 500원 깎아달래. 3,100원. 근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답이 틀린데 원가가 300원이 안 나오잖아. 아, 4,000원이죠. 죄송합니다. 어쩐지 내가 4,000원이라고 3,000원 대입했어. 미쳤나봐. 죄송합니다. 취소해볼래. 나 싹 다 취소해. 다 돌이켜줄래. 됐어. 여기까지 4,000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자, 4,000원을 사왔어 내가. 그럼 정가가 얼마인 걸까요? 4,800원이 되겠죠. 손님한테 500원을 깎아줬어요. 그럼 얼마에 판 거죠? 4,300원.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 생긴 걸까요? 300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너무 설명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의 원가에 25% 이익을 붙였대요. 그럼 몇 배가 될까요? 만약에 소수로 표현한다면 25%의 이익을 붙였어. 그럼 1.25. 네, 1.25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다음에 1,500원을 깎아주었습니다. 많이 깎아줬네. 그랬더니 이익이 1,000원이 생겼습니다. 원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가를 뭐라고 잡을까요? X1입니다. 자, 그래서 써보는 거야. 나는 원가가 얼마일까? 내가 얼마에 사왔나 기억이 안 난다. 나 지금. 정가는 몇 퍼센트 이익 붙였다고요? 25%. 25%의 이익을 붙였습니다. 그럼 원래는 X에다 뭘 곱하는 거죠? 1 더하기 100 빼기
100분의 25. 근데 얘가 지금 100분의 100이잖아. 100분의 100에다가 100분의 25 더하면 100분의 125. 그럼 100분의 125는 소수로 한번 써볼까요? 1.25x가 되는 거지. 여기서요, x는 원가잖아요. 요거는 원가예요, 1은. 1은 원가고 옆에 있는 0.25가 나의 이익분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해서 1.25x가 바로 나오시면 난 좋겠습니다. 여러분, 25% 이익 붙였을 때는 1.25x가 훅 나오셔야 돼요. 원가는 x고요. 자, 너무 비싸대. 깎아달래. 가는 차비 좀 깎아줬어요. 해서 할인해줬어. 얼마를? 1,500원을 빼준 거죠. 원래는 내가 1.25x를 받으려고 했거든? 근데 1,500원만 깎아주이소 해서 깎아줬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이게 손님한테 받은 금액이 되는 거죠. 손님한테 받은 금액. 얘가 손님께서 지불한 금액이에요. 손님께 받은 금액. 판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는 내가 사온 금액. 그럼 이익을 구하려면 두 개를 뭐 해야 된다고요? 빼야 돼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빼면 1.25x에서 1,500 뺀 이 판매 금액에서 x를 빼면 뭐가 나와야 되죠? 1,000원의 이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걸 구하면 되는데 너네가 1.25x에서 1x를 빼면은 0.25x예요. 1,500을 더해보세요. 양면에 뭐 곱할까요? 100배를 하자. 100배 하면은 25x는 25만이 되겠죠? 양변을 25로 나눠주세요. x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가는 10,000원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가를 10,000원에 사왔다. 그러면 정가가 얼마일까요? 1.25 곱하면요? 12,500원이 되죠? 12,500원에서 1,500원 깎아줬어요. 11,000원에 판매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1,000원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